35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시간,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이유로 각자 외출합니다. 남편 한진태는 어느 오래된 시장으로, 부인 김마리는 마당집으로 향합니다. 정순정 씨를 아세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은 왜 찾아요? 그분한테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를 아세요? 채우리를 찾아낸 한진태. 하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낸 김마리.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김마리가 형사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한진태는 한시가 급해졌습니다. 한동안 포기하고 살던 김마리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당시 수사를 하던 형사를 만나고 다니는 건 더 마음에 안 들었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진나영 때문인 것 같다고 한진태는 생각합니다. 진나영이 현성이의 아이를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 김마리가 아이에게 꽂힐 일이 없었을 테고 10년 동안 잠궈뒀던 2층의 문을 열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하여간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진나영입니다. 해들 요양병원에서 몰래 빼온 정순정의 기록지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순정 씨 댁인가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은 왜 찾아요? 정순정 씨를 아세요? 알죠. 아주 잘 알죠. 혹시 찾아뵈도 될까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한진태는 알려준 주소로 가서 정순정을 안다는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같은 시각 김마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사의 전화였죠. 정년퇴임해서 현역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력과 짬바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신도 풀지 못한 숙제 같았던 현우의 실종을 원점에서 다시 파고들더니 결국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죠. 저기 이사장님, 그때 말씀드린 현우와 동갑인 아이가 있는 여자를 찾았어요. 그분 성함은 정순정이고요. 1998년에 이미 사망했더라고요. 남겨진 아들은 성심희망원이라는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98년도에 그곳에 입소한 아이 중 마침 현우랑 동갑인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전단지랑 9살 때 사진이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업체에 의뢰해볼 예정이에요. 아참, 그리고 그 아이가 14살에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어요. 최선영이라는 분인데 마침 주소지가 서울이에요. 형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마리가 되묻습니다. 형사님, 지금 누구라고 하셨어요? 최선영 씨라고 한 거 맞나요? 맞아요. 마당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한다고 여기 원장 수녀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김마리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저기 형사님, 마당집엔 제가 찾아가 볼게요. 최선영 씨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사진 분석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통화는 끝이 났고 김마리는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100m 달리기를 금방 마친 사람 마냥 너무 심하게 쿵쾅거리고 있었는데요. 최선영 씨가 입양했다고? 최선영 씨 아들은 채우리 선생, 딸은 진수지 선생인데. 어라? 그러고 보니 채우리 선생 성이 최 씨잖아. 엄마 성을 따랐다는 건 채우리 선생이 그 14살에 입양되었다는 그 아이일 수 있겠구나. 설마 우리 현우일까? 김마리는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승환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몇 시지?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땐가요? 김마리는 2층 현우방에서 전단지 한 장을 챙겨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저녁 시간인 지금 마당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시간 방문에 깜짝 놀란 최선영입니다. 어머, 이사장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죄송해요, 한시가 급해서요.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영업이 이미 종료된 마당집 식당에서 두 사람은 정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 이사장님이 우리 순정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저랑 해들 요양병원에 한 달 정도 같이 있었어요. 김마리는 조심스레 채우리에 대해 물어봅니다. 혹시 채우리 선생님은? 네? 최선영은 갑자기 채우리에 대해 묻는 김마리가 의아했죠. 이미 알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기 이사장님, 혹시 뭔가를 알고 오신 건가요? 맞아요. 우리는 순정 언니 아들이에요. 제가 입양했어요. 헉. 형사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김마리에게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인데요.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서 최선영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이 아이를 아시나요? 전단지를 본 최선영은 형사와는 다르게 한 번에 알아봤죠. 이건 제 아들 우리 사진인데 이게 뭐죠? 최선영이 우린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김마리는 울고 있었죠. 놀란 최선영은 전단지를 꼼꼼히 쳐다봅니다. 잃어버린 이사장님 아이가 우리구나.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순정 언니 아들인데. 울고 있는 김마리에게 조심스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사장님 근데 좀 이상해요. 우리는 순정 언니 아들인데. 순정 언니 아들이 이사장님 아들이라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곤 최선영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마당집을 얼음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사장님, 이 아이가 정말 이사장님 아이 맞나요? 그런데 왜 한 원장님이 이 아이를 몰라본 거죠? 김마리는 거짓말처럼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 원장님이 이 아이를 알아요? 최선영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아시죠. 저 입원했을 때 원장님도 요양병원에 몇 번 다녀가셨었어요. 그때 병실에서 우리랑 마주쳤었는데 원장님은 처음 보는 아이인 듯 하셨어요. 말을 내뱉은 최선영도 아차 싶습니다. 이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더 이야기를 꺼냈다간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요. 그만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최선영의 말을 다 알아들었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납니다. 절대로 저놈을 믿지 마라. 가지고 갔던 전단지를 구겨버리는 김마리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기 최선영 씨. 부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우리 선생이 쓰던 칫솔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여기에 다녀간 걸 남편이 몰랐으면 해요. 최선영은 난감합니다. 생명의 은인인 한 원장님이 설마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정황들이 김마리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란 걸 알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이를 잃어본 엄마끼리는 통한 걸까요? 최선영은 김마리의 두 가지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마당집을 떠나는 김마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마리는 예전의 얼음공주 김마리로 돌아왔죠. 남편의 만행에 아직 심증뿐이니 완벽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때까진 한진태에게 아무 내색 않기로 합니다. 남편의 죄는 형사님께서 분명 밝혀주실 거야. 현우도 찾으신 분인데 분명 찾으실 거야. 이때 눈치 없는 진나영이 겁도 없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기 어머님, 2층 방에 우리 콩이 침대를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김마리는 아무 말 없이 진나영을 노려보기만 합니다. 누가 봐도 눈으로 쌍욕을 날리고 있었죠. 진나영은 너무 성급했나 싶어 연신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다 자기 방으로 찌그러집니다. 한편 시장에서 정순정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은 한진태 역시 성모 희망원을 찾아 현우가 최선영에게 입양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이거 참 난감하구만. 현우가 버젓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한진태는 망설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현우를 찾았다고 말하자니 김마리가 해들의 모든 것을 현우에게 줄 것 같죠. 자기가 못 가진 해들 재단을 현성이가 모두 가지길 바랬던 한진태는 채우리의 존재가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 후 칫솔로 확인한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99.999% 친자관계 성립이었죠. 검사지를 들고 우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마당집을 찾은 김마리입니다. 최선영에게 검사지를 보여주며 펑펑 울고 있었죠. 깜짝 놀란 최선영은 아직도 원장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질 않지만 김마리와 함께 울어줍니다. 퇴근 후 돌아온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대략 난감한데요. 김마리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앉습니다. 현우야, 살아있었구나. 엄마야,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당황한 채우리는 멀뚱히 서 있는 채로 최선영의 눈치를 살폈고 최선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우야, 병원에 앰뷸런스 네가 가져다 놓은 거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현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성통곡하는 김마리입니다. 현우야. 유능한 형사의 집요함과 김마리의 희망의 끈이 잃어버린 현우를 찾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남은 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남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뿐이죠.
형사는 그날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테고 한진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겠죠. 김마리가 오래전 써놓은 이혼 서류 대신 자신이 새로 작성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한진태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김마리가 되겠네요. 그날의 진실은 아직 추측뿐이지만 두 사람의 이혼은 기정사실이 될 듯 보여집니다. 한편 조만간 채우리는 마당집을 떠나 2층 현우의 방에 입성할 텐데요. 진나영의 꿈이 슬슬 물거품이 될 순간이 찾아오겠네요. 그 전에 없던 시아 주번이가 생겨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어요. 자신의 치부를 진수지 다음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 남편 형이라니 어디 숨막혀서 살겠어요. 단번에 내쳐지는 것보단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 될 진나영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나영아, 한현우의 10월드에 온 걸 환영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